우리 국민들의 경제 통상 활동과 그 이익이 걸려있는 중요한 행사라 하여튼 힘들지만 순방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요. 오늘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어젯밤에는 한중 정상회담까지 잇단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흥미로운 의제들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하지만 네. 이런 저희도 평가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네, 네. 이번 순방 외교를 100점 만점으로 주신다면 몇 점 네. 정도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 80점 정도는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80점이요? 네. 이게 내일이 수능이니까 또 수능으로 치면 1등급은 절대 나올 수 없는 점수고 한 2등급 2등급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오.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예. 좀 짜게 주는 편이라서 예. 제가 엄한 선생님이신. 네, 그래서 비교적 예. 높은 점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외교 난이도는 굉장히 높은 시국이잖아요. 그래서 네, 아주, 2등급을 주신 것도 좀 어려운 상황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순방이 굉장히 복잡한 일정이에요. 예. 그냥 지나갔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아세안 회의가 10개국이 별도로 회의를 하고 예. 그 사이에서 한 아세안, 또 일본 아세안, 중국 아세안 회의하고 예. 아세안 플러스 3 해가지고 한미일 정상이 같이 하는 회의체가 또 있고 예. 거기다가 네 나라가 더 붙어가지고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또 있고 그거 하고서 이제 비행기 타고서 발리 가서 G20 정상회의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도 하고 한미도 하고 한일도 하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언론 보도로만 봤을 때는 무난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워낙에 무슨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앵커팀 전달 사항에서도 항상 속보에 대비해라, 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이런 좀 전달 사항도 그렇습니다. 있었어요. 엄한 선생님이셔서 그러면 이번 해외 순방에서요, 그럼 잘한 점 하나, 조금 부족한 점 하나, 각각 하나씩 좀 짧게 뽑아주신다면요?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잘된 점 중에 하나인데 복잡 다단한 이 어려운 일정을 예. 무난하게 수행한 것 자체가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이제 아쉬운 점이랄까 이런 부분은 이번에 가서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발표를 했어요. 네. 과연 인도태평양 전략이 과연 우리 외교 전략으로서 특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전략으로서 적절한 것이냐,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는 질문을 보면 예. 이게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 거죠. 양날의 칼인데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조금 더 클 수가 있어요. 어떤 점입니까? 잘못하면은 커요. 이게 이제 양날의 칼이라고 할 때 예. 긍정적인 요소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시켜주고 한미일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이제 장점이죠. 그런데 이것이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말 자체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외교 정책의 이름으로 썼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중국 견제하는 그 팀에 들어간 거야?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불만을 사게 되죠. 예. 미국하고 일본은 원래 해양 국가예요.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을 써도 중국 견제를 해도 문제가 없는데 예. 우리는 해양 국가면서 우리가 이제 태평양에 붙어 있는 나라니까 동시에 우리는 유라시아 대륙에 철커덕 붙어 있는 해륙 같이 가는 국가잖아요. 해륙 예, 예. 국가잖아요. 그러면은 아시아라는 요소도 항상 같이 가줘야 되는데 인도 태평양만 들어가다 보니까 아시아라는 요소가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말장난 같지만 실제 말장난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위험하고 어려운 걸 왜 하려고 하지?
더 쉬운 길이 있을 텐데 예. 근데 이런 차원에서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발표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아세안 국가들은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약간의 거리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도 태평양 그러면 아세안이 중간에 있으니까 당연히 좋아할 거 아니냐? 예, 예. 그렇지 않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대체로 약소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전제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든가 예. 중국의 1대1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은 약소국들이 당할 수가 있다. 존재감이 완전히 무시될 수 있다. 강대국 간의 이제 싸움에 휘말려 들어가니까요. 예. 그래서 항상, 예. 거리를 좀 두는데 하필은 거기에서 발표를 한 게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 항상 그 강대국 사이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그런 이런 거죠. 상황도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외교는 어쨌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네, 네. 예, 그래서 그 말씀하신 푸놈펜 성명을 하고 나서 이제 어젯밤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네. 했습니다. 이 의제가 당연히 좀 논의가 됐을 것 같기는 한데 네. 한중 정상회담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성사시킨 것 자체가 잘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만 그 회담 내용을 보면 두 정상이 굉장히 화기애애하거나 유쾌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문장을 보면 예. 송곳 같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송곳이었습니까? 네,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중에도 뭐 그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지켜야 된다. 또 자유와 평화, 번영을 향해서 가는 게 우리의 외교의 목표다. 예. 중국의 협조가 중요하다. 예.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자유라는 대목이 미국과 일본에서 중국을 공격할 때 중국은 자유롭지 않은 나라다라는 전제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 염색이 되어 있는 단어죠. 그런 용어를 쓰고 규칙에 기반한 예. 또 국제 질서 이런 말이 미국식 국제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 규칙도 미국이 제안한 규칙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중국이 싫어할 수 있는 요소고 또 중국도 시진핑 주석도 못지않게 송곳 같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거? 진정한 다자주의를 해야 된다. 진정한 다자주의. 다자주의는 경계하는 좋은데 거네요. 예. 진정한 다자주의가 있고 진정하지 않은 다자주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진정하지 않았던 다자주의로 보고 이제 진정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건가요? 있지만 예. 미국이 최근에 다자주의라고 하면서 한 게 있어요. 치포 동맹? 치포 동맹이라든가 예. 오커스 그러니까 이제 영국, 호주와 함께하는 그런 동맹, 그다음에 쿼드 이런 것들은 중국이 말할 때 진정한 다자주의를 하자라고 한국에 제안한 거는 예. 그건 진정한 다자주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가입하거나 하지 말고 예. 그 진정한 다자주의 중국과 같이 함께하자라는 제안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초청을 했죠. 예. 근데 과거 한중 간에 여러 대통령을 거치면서 주석을 거치면서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예, 뭐 그게 외교적으로 순서가 또 있을 수 있죠. 예.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갔었고 그 예. 앞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갔었고 그 전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 왔었거든요. 그게 2014년이고요. 그렇죠. 예. 왔다 갔다 하는 게 맞는데 이제 왔는데 갔고 이제 시진핑 이제는 주석 좀 와야죠. 와야지.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방안을 좀 초청을 했으면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적당한 기회를 봐서 적절한 시기에 가겠다.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조차 안 안 나왔던 거죠? 하고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예. 이게 이제 코로나가 진정이 되는 게 언제인지 잘 모르죠. 그렇죠. 이게 코로나가 완전히 진정이 될 수가 있고 조금 진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완전히 진정이 되는 게 몇 년이 걸릴까요? 알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곡하게 거절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또 초청을 했어요. 예, 예.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두 정상이 유쾌하게 회담을 한 게 아니라 서로가 어떤 신경전을 벌인 그런 흔적이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좀 앞으로 한중 관계가 좀 이런 부분들이 바탕이 돼서 좀 긴장의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태평양 전략을 한국 정부가 발표하면서 중국이 긴장할 수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고 긴장된 상태, 걱정하는 상태, 우려하는 상태 예. 이런 것들이 그냥 반영한 상태에서 정리가 됐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한중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모시고서 어떻게 하면 시청자 여러분께 이 관계를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쉽게 좀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기상도 생각했거든요. 네네. 흐림, 구름 많음, 뭐 천둥, 번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그럼 한중 관계 앞으로 기상도는 구름 많음 정도로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주 기상도로 미래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좋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외교 문제를 제가 나름대로 또 관찰을 하다 보니 예. 외교 문제는요 기상도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외교 문제는 예. 그냥 자연적인 현상을 관측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 서로 협조하고 또 충돌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목표를 갖고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예. 계속해서 노력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갑니다. 예. 맑으냐 흐림이냐 이게 하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예. 사람의 마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와 의지를 갖고 노력하면 되는데 예.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약하고 서로 이제 좀 충돌하는 부분이 좀 더 많았기 때문에 굳이 기상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명하면 예. 좀 흐린 편이라서 예. 의지와 목표 설정이 이제 더욱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예. 있겠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정부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또 그 부분이기도 한 그렇습니다. 것이고요. 예. 자, 이번에는 또 한미 정상회담 이걸 네.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딱 하나였어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네. 네. 요거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을 했는데 우리 기업들 그동안 걱정 많았잖아요. 그렇죠. 조금 한숨 놓아도 되는 겁니까? 한숨 놓을 수는 없죠. 이게 끝까지 그 명패가 붙을 때까지는 기다려 네.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저 정도로 말을 했으면 예. 그래도 말을 안 한 것보단 낫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이 미국 경제에 기여를 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을 한 것은 이제 예. 앞으로 계속 따라다닐 것이고 그러면서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이행 과정에서 예.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은 본인이 스스로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대통령령이라든가 또 주지사의 권한 같은 것들 예. 아니면 장관의 어떤 자율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소한의 어떤 이익을 보장하는 그런 예. 노력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이고 더군다나 이번에 보면 백악관 자료를 보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의 기업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 예. 이 부분은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 가서 한국차에 대해서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겠다라는 말하고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런 식의 프로세스를 염두에 두고 지금 어떤 근거를 축적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끝까지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예.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단 희망이 엿보인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저는 좀 해석이 되는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한일 관계 좀 보겠습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이 지난 순방 때는 참 뭐 만난다고 했다가 안 만난다 했다가 브리핑 네, 한다 모양이 했다가 정말 안 좋았죠. 네, 예. 막 잡음이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그렇게 생각만큼 잡음은 많지 않았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과거사 문제가 또 어떻게 논의가 됐을까 이 그렇죠. 부분이 제일 걱정이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양국 정상이 이제 발표한 그 뒤에 뭐 양국 정부에서 나온 보도 자료나 이런 걸 보면 예. 양국 외교 당국 간의 원활한 협의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그다음에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합의를 했다. 근데 이것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돌파구가 마련되지는 않았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래도 외교 당국 간에 활발하게 협의가 된 것을 평가한다는 말은 그래도 실무선에서 오가는 협의는 그런대로 긍정적이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본 언론에서 두 가지 방안이 뭐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고 한국 언론 쪽은 거의 지금 보도가 안 되고 있어서 내용을 예.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과거 우리 2019년에 문희상 제안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2019년에 이제 이 강제동원 문제가 이제 핵심적인 사안인데 예.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의 기업과 예. 또 한국의 기업 그리고 이 한국과 일본의 양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만들자, 기금을 만들자 이게 이제 기본 골격인데 예. 지금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언론 보도를 보면 모든 걸 다 저기 하고 그 한국 정부가 대신
배상을 한다. 이게 대위 변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방법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문희상 제안과 유사한 또 다른 방법을 지금 이미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위 변제라는 쪽으로 가면 이거 우리 국민이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예. 이것은 일본 기업이 잘못했으니까 배상하라가 우리 대법원의 판단인데 예. 그것과 너무나 멀기 때문에요. 근데 문희상 제안하고 비슷하게 간다면 저는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협의를 좀 더 해봐야 되겠는데 뭐 일본 기업이 돈을 내는 거를 하고 예. 사죄하는 요소가 들어간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 부분도 좀 지켜볼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끝으로 짧게요. 영부인이 이번에 별도 이제 행보를 보인 것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러워서요. 네. 오래 취재를 하셨으니까 이 영부인의 행보가 뭐 통상적인 겁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부인이 정상회담에 동반하는 것은 통상적이고 예. 또 나름대로 활동을 하는 것도 통상적입니다. 근데 한 두어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 게 예. 이번에 보면 영부인의 그 사진이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는 사진이에요. 예. 이렇게 되면 영부인의 활동이 너무 과도하게 노출이 됩니다. 이것은 정상의 외교 활동에 대한 성과를 국민적으로 홍보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출에 좀 수위를 조절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또 영부인께서 독자적인 행보를 하는 건 좋은데 개최국이 협조를 하는 범위라는 게 전제돼야 됩니다. 예. 근데 특히 가난한 나라라든가 좀 후발 개도국 같은 데 가서 가난하거나 어려운 거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은 그런 행사 개최 국가가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영상이라든가 활동을 봤을 때 좀 자제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자제를 해주시고 영부인이 활동하는 것은 지극히 통상적이니까 그걸 또 문제 삼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